감염. 그럴 수도 있어요. 4번 척추부상. 과연 이 중 정답은 무엇일까? 자, 사실 뭐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요, 저 청년이. 그래서 지금 원인도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김혜연 씨 2번, 한민관 씨 3번, 김효진 씨 2번, 그리고 윤정수 씨 1번, 3번 드신 박준규 씨. 뽀뽀가 아니잖아요, 지금. 키스죠. 딥키스. 키스잖아요. 딥키스. 근데 저 아가씨가 문제인 거죠? 네. 아니 근데 쉰 거 먹이고 막 싫은 거 다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많이 세균이 있어. 감염돼 있었다. 아 못된 짓을 해서 이게 그렇죠, 세균이 그렇죠. 있다고요? 세균이. 네, 윤정수 씨 네. 1번. 1번. 1번? 잘못된 음식, 식중독이 심하면 정말 그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감히 식중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짓말을 쳐, 그렇게. 아니면 미안하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과 안 한 적 있어? 자, 김효진 씨 2번 새우 알레르기일 것이다. 네, 그 새우 알러지가 이게 그 점점점 치료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둬서 그게 그 바이러스 균들이 이렇게 장기를 뭐 손상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그 피를 토하기까지 네. 된 상태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머니 자, 몇 개.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여자친구와의 기념일날 피를 토하며 쓰러진 윤규. 그가 쓰러진 원인은 무엇일까? 선생님, 제 남자친구가 왜 쓰러진 건가요? 윤규 씨는 잦은 키스로 인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위궤양으로 웬일이야? 헬리코박터? 뭐라고요? 야, 저럴 수 있나요? 정답은 3번. 잦은 키스로 인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위궤양으로 쓰러진 원인. 그렇다면 건강했던 그를 쓰러뜨린 위궤양은 무엇일까? 위궤양. 이게야. 네, 위궤양은 쉽게 말하면 이제 위점막이 허는 건데요. 우리가 첫 번째 층을 갖다 점막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위점막층이 결손이 돼서 이제 파이는 걸 갖다 우리가 궤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정상적인 이제 점막은 이렇게 그 핑크색으로 보이죠. 근데 이 핑크색 점막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요, 이와 같이 이제 하얗게 보이는 걸 갖다 궤양이라고 합니다. 뭐 크기는 5mm부터 해서 뭐 10cm까지 궤양이 아주 다양한 크기로 발생할 수 있고요. 궤양이 이제 심하게 되면 이와 같이 분출성 출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자분이 토요를 하고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그런데 이런 그 궤양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라는 균이고요. 그렇다. 헬리코박터균은 위를 손상시켜 위염, 위궤양은 물론 위암까지 일으키게 되는데, 어머 위험하다. 자, 그렇다면 헬리코박터균이란 무엇일까? 헬리코박터균은 1983년 오스트리아의 메리 마샬 교수와 로빈 워렌 박사가 처음 발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데, 이것은 1700년 전 남아메리카 미라에서도 발견됐을 정도로 인체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적응된 세균 중 하나다. 이것이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강한 위산에도 견딜 수 있게 자기 몸 주위를 알칼리로 감싸고 있으며 긴 편모를 이용해 움직이고 위 점막층에 기생하는데, 이것이 해로운 이유는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기 위해 백혈구가 분비한 물질로부터 정작 헬리코박터균은 도망치고 남은 분비물이 멀쩡한 위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상적인 위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위축성 위염, 위궤양, 아이고. 장상피 화생, 위선종을 거쳐 심한 경우 위암까지도 생길 수 있다. 실제로 1991년 세계 각국의 15만 명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 보균과 위암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유럽의 위암 환자 29명 중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64%, 미국의 위암 환자 186명 중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84%, 거의 다네? 거의 대부분인데요?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요. 하와이의 위암 환자 137명 중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94%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과 위암과의 관계를 규명했으며 이 균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다이옥신, 비소, 빈젠, 고엽제 등과 함께 인체에서 암을 유발시키는 치명적인 독성물질 헬리코박터균. 미국, 호주, 일본, 중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헬리코박터균은요, 그 위생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많이 전파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제 식문화, 특히 찌개나 국을 갖다 같이 따먹는다든지, 뭐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독특한 문화하고요. 그 밖에 뭐 술잔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드물게는 뭐 키스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찌개나 국을 함께 떠먹거나 술잔을 돌리는 것.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박준규 씨. 저 맨날 하는 거죠. 또한 잦은 키스로도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될 수 있는데 아, 저 낭만적인 장면이. 그렇다면 윤규만 위궤양에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한 명만 걸렸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높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궤양이 발생하지는 않죠. 뭐 과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음주, 흡연 같이 이렇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그 습관이 있으면 그 궤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암이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 사람 중 70%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헬리코박터균. 윤규처럼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할 경우 헬리코박터균에 의해 위염이나 위궤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렇다면 위궤양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술을 좋아하던 40대 남성은 위궤양에 걸렸지만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어 이를 방치하다가 결국 위에 구멍이 뚫려 음식물이 밖으로 새나가면서 급성 복막염으로 사망했고 위에 구멍이 뚫렸대요. 역시 위궤양을 앓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50대 여성은 위암에 걸려 위의 3분의 2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렇다면 위궤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궤양을 예방하려면요, 우선 그 맵고 짠 음식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음주와 흡연 같이 위점막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을 갖다 버리는 것도 좋겠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갖다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위장에 여러 가지 패턴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 위궤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무심코 하는 우리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당신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박준규 씨와 한민관 씨가 정답을 맞추셔서 저희가 키스할 때 좀 안전하게 세균 감염을 막으시라고 참 친절하기도 하시네요. 구강 청결제 드릴게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규 씨 좋아하시네요. 구강 청결제. 이걸로 이렇게 하고 꼭 오늘 가서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여보 기다려. 우리나라 성인의 70% 이상이 감염돼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감염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짐작은 되네요. 식문화가.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은요, 세계에서 가장 높고요. 따라서 위암 발생도 높은 편입니다.